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이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요. 카페 건물을 사랑했다는 걸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절친이 그 남편과 짜고 저를 속였다는 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요. 그들은 제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 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카페를, 제 삶을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고요? 어릴 적 커피값도 못 내던 한 학생에게 베푼 작은 친절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절이 돌아왔어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진심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카페, 평범하지 않은 시작. 저는 강민서입니다. 34살이죠. 이 작은 카페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제 카페를 좋아해 주셨어요. 소도시에서 작은 명성을 얻었다고 할까요?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단골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카페는 제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지켜봐 온 공간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조금의 친절로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하셨어요. 그 가르침을 저는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아니, 이어받았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고 해야 할까요? 커피 한 잔을 내밀 때도, 케이크 한 조각을 자를 때도 저는 늘 정성을 다했어요. 그게 부모님께 배운 전부였으니까요. 카페는 아침 8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가고 오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셨죠. 점심 이후엔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고 저녁엔 퇴근길 손님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러 오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됐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도 있었어요. 조현우라는 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릴 적 자주 보던 이웃집 오빠였죠.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또렷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였나요? 현우 오빠는 학교 끝나고 매일 카페에 들렀어요. 참 성실한 학생이었죠. 늘 책을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커피값을 제대로 낼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씀하셨죠. 다음에 줘도 돼. 공부 열심히 하고. 현우 오빠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부끄러워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던 그 모습이요. 어머니도 가끔 샌드위치를 싸주셨어요. 공부하느라 밥 거르지 말라면서요. 현우 오빠는 그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했죠. 그 후로 현우 오빠는 대학에 진학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소식이 끊겼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분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부모님은 몇 년 전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카페는 제게 물려주셨죠.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혼자 운영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 그게 전부야. 그 말씀을 믿고 카페를 이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변함없이 찾아주셨고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났던 거죠. 커피 맛도 좋지만 무엇보다 주인이 따뜻하다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오후였죠. 저는 카페 창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맞은편 건물 앞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얼굴은 잘생겼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카페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이번 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그 뒤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거든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뭔가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시선을 돌렸어요. 남의 사생활을 엿듣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창문이나 닦자 싶어서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왠지 그 남자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뭐랄까, 절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화 통화하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죠.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은 있는 법이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그 남자는 여전히 맞은편에서 가끔 보였어요. 늘 같은 시간대에 건물에서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몰랐죠. 다만 늘 바빠 보였어요. 전화를 받으며 서두르는 모습이 자주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그 남자를 봤습니다. 어떤 날은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기도 했어요. 담배를 피우며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죠. 왠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가끔 보곤 했어요. 물론 일부러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창밖이 보이는 자리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그 남자는 더 힘들어 보였어요. 얼굴이 수척해졌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뭔가 큰 일을 겪고 있는 게 분명했죠. 저는 왠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저런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건넸을 거예요. 하지만 낯선 사람이잖아요. 괜히 나섰다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뭐랄까,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닫으려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죠. 그리고 불을 끄려는데 문득 창밖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참 예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 또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맞은편 건물에서 나와 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노을빛이 남자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참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무슨 고민이 있길래 저렇게 힘들어 보일까? 혹시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낯선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카페 밖으로 나왔죠. 문을 잠그고 돌아서려는데 또 창문 너머로 그 남자가 보였어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괜찮으시냐고, 도와드릴 일은 없냐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꾸 뒤돌아보게 됐거든요. 남자가 혹시 쓰러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몇 걸음 더 걸어가다가 저는 결국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봤죠. 남자는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남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 쪽을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자의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거든요.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절망하면서도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이었죠. 남자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등이 굽은 채로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눈이 마주친 것뿐인데 왠지 모를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카페 뒤편 골목길을 걸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미소 지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두운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 고요한 밤이었죠.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단골 손님들은 잘 오실까? 새로운 손님은 또 누가 올까? 그리고 문득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노을빛 아래 서 있던 쓸쓸한 뒷모습이요. 저 사람은 내일도 저렇게 힘들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저 조용한 하루였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 평범한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직은 느끼지 못했지만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카페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여전히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대로 친절과 정성으로요.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눈 마주침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할인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나 소개팅 주선하려고. 갑자기요? 응, 괜찮은 사람 있거든.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소개팅이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카페 운영하느라 바빴고 딱히 연애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계속 설득했어요. 한 번만 만나봐. 정말 좋은 사람이야. 사업도 하고 안정적이고 너한테 딱이야. 결국 저는 승낙했습니다. 거절하기 미안했거든요. 할인이는 제 절친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죠. 늘 저를 챙겨주고 의리 있게 대해줬어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내 한 카페에서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어요. 처음 해보는 소개팅이었거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서 씨 맞으시죠? 저 오세준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였거든요. 맞은편 건물에서 봤던 노을빛 아래 쓸쓸하게 서 있던 그 정장 남자였습니다. 세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멍하니 손을 내밀었죠. 설마 이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앉으세요.
주문은 하셨어요? 아, 네.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세준 씨는 정중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표정도 온화했어요. 맞은편 건물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의 절박함이나 피로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취미가 뭔지, 주말에 뭐 하는지, 그런 가벼운 대화들이었죠. 세준 씨는 재미있게 말했고, 저도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준 씨가 물었어요. 민서 씨는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카페예요? 네, 작은 카페예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서요. 아, 그렇구나. 카페집 딸이었구나. 세준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관심이 생긴 듯한 표정이었죠. 건물도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부모님 명의였는데 제게 물려주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건물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자산이잖아요.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칭찬인 줄 알았거든요. 부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누구나 건물이 있으면 좋아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세준 씨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소개팅은 즐겁게 끝났습니다. 세준 씨는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고, 저도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나쁘지 않은 사람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때? 괜찮지? 세준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응, 괜찮았어. 고마워, 하린아. 다행이다.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더라. 세준 오빠도 너 마음에 들어 했대. 하린이는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그 후로 세준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산책도 했어요. 세준 씨는 늘 다정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배려심도 많았죠.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세준 씨는 프러포즈하듯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제가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세준 씨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투자 관련 일이라고만 했어요. 바쁜 사람이었죠. 가끔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해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니 바쁠 수밖에 없겠죠. 교제한 지 1년쯤 됐을 때 세준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서야,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세준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어요.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자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한마디 덧붙이셨죠. 사람을 잘 봐야 한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을 봐라. 네, 알겠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세준 씨의 마음을 안다고 믿었거든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세준 씨 어머니인 강순자 여사를 처음 만난 건 그때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50대 후반이었지만 굉장히 당찬 분이셨어요. 목소리도 크고 말투도 거침없었죠. 첫 만남부터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민서 씨, 카페 건물 명의가 누구예요? 제 명의예요. 부모님이 다른 재산은 없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런 걸 물어보다니요. 너무 직설적이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카페 건물이 전부예요. 그래요? 그럼 보험이나 적금 같은 건요?
저는 대답하기 민망했습니다. 마치 재산 조사를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세준 씨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뭐가 나중에야? 결혼하려면 이런 것들 확인해야지. 순자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더 물었죠. 민서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인가요? 저는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뿐인데 첫 만남부터 안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편히 지내고 계세요.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계시고요. 그래요. 순자 여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순자 여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재산 이야기, 돈 이야기만 했어요. 마치 며느리가 아니라 투자 대상을 평가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세준 씨는 달랐어요. 어머니와 달리 저를 존중해 주었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장소도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신혼집은 세준 씨가 구해놨던 아파트였어요. 작지만 깔끔한 곳이었죠. 저는 카페와 집을 오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는 행복했어요. 세준 씨는 다정했고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갔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준 씨는 자주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는 일도 많았죠. 어느 날 밤 저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세준 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힘듭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낮고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걱정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세준 씨에게 물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사업이 좀 바쁠 뿐이야. 세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준 씨는 더 바빠졌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한다며 나가는 날이 많았죠. 저는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세준 씨는 회의가 있다며 나갔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제목이 보였습니다. 대출 거부 통보. 저는 멈칫했어요. 대출이요? 세준 씨가 대출을 받으려 했던 건가요? 다른 서류도 펼쳐봤습니다. 채권자 독촉장이었어요. 빚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세준 씨는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서류들이 있는 걸까요? 더 찾아보니 은행 잔고 증명서도 있었어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죠. 세준 씨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나왔어. 저는 깜짝 놀라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준 씨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해? 그 순간 세준 씨의 눈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웃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게. 세준 씨는 빠르게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표정을 바꿨어요. 다시 웃는 얼굴로요. 아, 그건 옛날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 같았습니다. 눈빛이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옛날 거라고요? 응. 사업 초기에 좀 힘들었을 때야. 지금은 다 정리됐어. 걱정하지 마. 세준 씨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청소하느라 고생했어. 이제 나가서 커피 마실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준 씨의 일그러졌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순간의 차가운 눈빛이요. 옛날 일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왜 급하게 감추려 했을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남편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죠. 민서야, 결혼 생활 어때? 행복해? 응, 괜찮아. 세준 오빠 잘해줘? 응, 잘해줘.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할인이가 알아챘는지 물었습니다. 뭔가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내가 커피 내려줄게. 앉아 있어. 할인이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문득 할인이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집어들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할인이와 세준 씨가 있었어요.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둘만 있는 사진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할인이가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제 손에 든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이게 뭐야, 할인아?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인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선배였어. 대학 때. 선배? 응. 그냥 아는 사이였어. 별거 아니야. 할인이는 사진을 얼른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어요. 너무 옛날 사진이라 버리려고 했는데. 신경 쓰지 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단순히 선배라면 왜 이렇게 친밀하게 찍은 사진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그날 할인이가 돌아간 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세준 씨와 할인이는 어떤 관계였을까? 정말 그냥 선배 후배였을까?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할인이는 제 절친이에요. 저를 배신할 리 없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준 씨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의심한다고 생각할까 봐요.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준 씨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건물담보대출 동의서였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세준 씨는 빨리 하라고 재촉했어요. 시간 없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인은 안 할 거라고요. 세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며 소리쳤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지킬 거라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요. 순자 여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미친년이 뭐 하는 거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준 씨는 다가와서 협박했어요. 지금 후회할 거라고 약속했던 거 잊었냐고요. 제 비밀을 전부 퍼뜨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비밀이요? 전 그런 거 없는데요. 만들 거라고 하셨죠? 세준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들을 꺼냈어요. 현우 씨가 준비해준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세준 씨가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세준 씨의 불법 사업 증거라고, 할인이와의 공모 증거라고요. 그리고 둘의 미래 사진들도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준 씨와 할인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결혼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는 것도 다 안다고요. 카페 건물을 빼앗으려고 저를 이용한 거라고요. 순자 여사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라고,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파일을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세준 씨의 사업 실패 내역, 빚 독촉장, 불법 투자 증거들이요. 그리고 할인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저를 속였다는 내용, 건물만 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요. 세준 씨는 그걸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르게 피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곧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세준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거짓말이겠지 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니냐고요. 할인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두 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세준 씨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사기와 횡령 혐의로 동행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준 씨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빠르게 제지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비명을 질렀어요. 우리 아들 놔달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경찰은 할인이에게도 말했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으니 함께 가야 한다고요. 할인이는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세준 씨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노려봤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이렇게 끝이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경찰을 따라 나가며 계속 소리쳤어요. 아들을 구해야 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카페 문이 닫혔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현우 씨였어요. 현우 씨는 제가 괜찮은지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는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현우 씨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줬습니다. 건물은 자기가 매입하되 제가 계속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투자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자고요. 저는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냐고요. 현우 씨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 이 카페에서 받은 은혜를 갚는 거라고요.
제 부모님이 보여주신 친절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때 배운 거라고 했어요. 진심은 결국 빛을 본다고, 계산은 언젠가 들키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조금의 친절로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요. 정말 그랬어요. 부모님의 작은 친절이 현우 씨를 변화시켰고, 그 현우 씨가 지금 저를 구해준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준 씨와 할인이는 구속됐어요.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불법 사업과 사기, 공모혐의 모두 인정됐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을 구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재산까지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했어요. 현우 씨는 약속대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카페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요. 현우 씨는 투자금을 넣어서 카페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장비도 교체했어요. 메뉴도 다양하게 늘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변화를 좋아했어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진심으로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됐어요. 맛있는 커피와 따뜻한 분위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고 관광객들도 들렀어요. 현우 씨는 가끔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친구처럼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요. 현우 씨는 제게 오늘도 바빴냐고 물었고, 저는 바빴지만 즐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저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예전에도 이런 풍경을 봤던 것 같았어요. 세준 씨를 처음 봤을 때요. 노을빛 아래 쓸쓸하게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때의 저는 순진했고 쉽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현우 씨에게 커피를 내어드렸어요. 현우 씨는 제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행복했어요. 고난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배신을 당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우정을 알게 됐어요. 현우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자기가 계속 도울 거라고요. 저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그날 밤 저는 카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로 단장한 카페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지은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잘했다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편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결혼 이야기, 배신당한 이야기, 그리고 싸워서 이긴 이야기까지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잘했다고, 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기억해라. 진심은 결국 빛을 보게 돼 있어.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되지.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안다고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친절을 베푸되 이용당하지는 말라고요. 착한 것과 약한 것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반갑게 인사했어요. 커피를 내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평범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도 알아요. 때로는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절을 잃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조금의 친절로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앞으로도 지켜갈 삶의 방식입니다. 몇 달이 더 흘렀어요. 카페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지점을 열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민 중이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행복하게 일하고 손님들에게 좋은 커피를 내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카페에 새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학생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맨 모습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펼쳤습니다. 커피를 주문했는데 계산할 때 돈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다음에 주면 된다고요. 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예전 현우 씨가 떠올랐어요. 저는 샌드위치도 하나 싸줬습니다. 공부하느라 배고플 테니까요.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라고,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 힘들 때 도와주면 된다고 말했어요. 부모님께 배운 대로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친절이 이어지는 거겠죠.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요. 그게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카페 정리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노을을 봤었죠. 힘들고 외로웠던 그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카페 불을 켰어요. 따뜻한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카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따뜻해 보인다고,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이게 제가 꿈꾸던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요. 부모님의 꿈을 이어받아 제 방식대로 키워가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 반짝이는 커피 머신, 벽에 걸린 사진들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저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현우 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손에 커피를 들고요. 현우 씨는 제게 퇴근하냐고 물었고 저는 이제 마무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는 오늘도 고생했다며 내일 보자고 했어요. 저도 내일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걷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별들이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같은 하늘인데 제가 달라진 거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진심은 결국 빛을 본다고, 계산은 언젠가 들키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부모님께 배운 대로 친절과 정성으로요. 그게 제가 아는 전부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하게요. 카페 속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빛만 남았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사랑했고, 배신당했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제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프지 않았다면 강해지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사는 사람과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저는 진심으로 살았고 그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빛을 봤어요. 부모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계산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세준 씨는 감옥에 갔고 할인이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순자 여사는 모든 걸 잃었어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부모님이 현우 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요. 그리고 그 친절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도 카페 문을 열 겁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진심으로 대할 거예요. 그게 제가 아는 전부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친절이 언젠가 여러분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진심은 결국 빛을 봅니다. 저처럼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